사실 2017년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네. 이제 굉장히 세상을 좀 떠들썩하게 했던 우리 남 지사님의 이제 큰 장남의 마약 투여 사건이 뉴스로 보도가 됐었잖아요. 네. 그때 뭐 아버지로서 사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텐데 네. 그때 어떠셨을까요? 일단 놀래죠. 그죠. 억장이 아주, 무너지죠. 네, 놀랬고요. 억장이 무너지고 네. 뭐 온갖 생각이 다 들죠. 왜 그렇게 됐을까? 네네. 뭐가 문제일까? 네네네. 왜 제가 저걸 하지? 예, 예. 나 때문일까?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일까? 예. 뭐 아주 다양한 생각이 들면서 그냥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이었죠. 네. 근데 뭐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뭐 모습을 쭉 보아오셨잖아요. 근데 원래 좀 착하게 선하게 자란 아이들이었죠? 그냥 평범하게. 얘가 원래 이제 그 학교를 초등학교 미션 스쿨을 다녔고요. 네, 네. 그리고 졸업할 때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졸업생들한테 직접 졸업장을 하나씩 네. 주면서 예. 넌 앞으로 뭐 할 거야? 라고 예. 물어보세요. 네. 근데 얘가 저는 목사할 겁니다. 라고 했던 아이예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요. 뭐 이제 기도원에 가서 예배도 기도도 할 정도로 그 정도 신앙심이 신앙심이 두터운 아이였는데 네, 네. 이제 언제부턴가 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아. 그게 아마 유학을 가게 되면서 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예.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이런 마약에도 손을 댄 것이라는 게 네. 점점 제가 갖게 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이 아니고 이제 계속 한 번 걸릴 때마다 네.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을 텐데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2017년에 걸리고 나서는 네. 그때 이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서 네, 네. 그동안 이제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마약을 끊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예. 그 이후에 한 3년 전쯤에 다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때의 충격이 더 컸어요. 더 크죠. 그치. 그렇죠. 예. 한 번은 그럴 수 있다라고 뭐 할 수 네. 한다고 해도. 근데 2017년이면 우리 집사님이 이제 한참 경기도지사 할 때죠. 할 때잖아요. 네. 사실 국민들도 많이 놀랬고 네.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도정일을 보시면서 정치인으로서 선망받는 그 위치에서 아들의 사건이 사실 정치인으로서도 사실 발목을 잡히는 일이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빠 저 때문에 낙선. 정말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정치를 그만뒀잖아요. 예, 예. 낙선을 하고 네네. 그만뒀잖아요. 네. 그때 아빠 저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럴 수 얘기를 있겠네. 하는데 예. 가슴이 아프죠. 그치.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네가 잘못한 거 맞다. 그리고 잘못한 건 네가 처벌을 받아야지. 그건 너무나 당연한데 네가 남경필의 아들이란 이유로 처벌은 처벌대로 받는 건 당연하지만 욕은 한 1000배, 10,000배로 들었을 거다. 그렇죠. 아빠는 그게 너무 미안하다. 예. 정말 그게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 하여튼 다시 마약을 얘가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얘의 삶에 부족함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결핍이 있었네요. 결핍이 있었던 예, 거죠. 예. 뭐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결핍이죠.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얘가 이제 계속 마약을 하면 이제 어떤 단계에 가냐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요. 왜 풍비박산이 나냐면 예. 마약을 한 사람이 발견이 되면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가정 내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어떡하지? 그렇죠. 경찰이 신고하나? 그렇죠. 뭐 그러면 누굴 만나볼까? 이거 세상에 알려주는 거 싫은데? 감추고 싶은데?
그렇죠. 그러면서 스스로 뭔가 해결책을 하다가 얘는 다시는 안 그렇게 해요. 그치. 근데 다시 또 그래요. 그럼 화가 나죠. 이게 몇 차례 반복되면 분노가 침입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면 아들한테 폭언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겠죠. 제일 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문제지. 그래서 늘 의심해요. 그렇겠네요. 너 또 약한 거 아니야? 너 표정이 왜 그래? 너 어디 갔다 왔어? 예. 이 반복이죠. 집안 내에서의 마약을 하고 거짓말하는 아들, 추격하는 가족들, 못 믿는 가족들, 그리고 다시 걔를 핍박하는 가족들, 야단치는 가족들, 이게 이제 굴레로 들어가면 지옥이에요. 그 결핍이 결국 또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안 이 채워지죠. 결핍이 더 커지겠네요. 오히려 결핍이 더 커지겠어요. 더 커지니까 또 예. 숨어서 또 또 하고 하게 또 되죠. 하고. 그렇겠네요. 아니 그- 목사까지 되려는 아들이 그럼 목사 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한국에서도 공부를 쭉 엄마 아빠 옆에서도 해도 됐을 텐데 또 유학을 가게 된 또 계기도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너무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맞아요. 33살에 국회의원이 예. 돼가지고 얘네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아. 제가 이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었죠. 예.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또 지역구 안에 있고요. 예. 뭐 외국인 학교 다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예. 일반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기독초등학교 네.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설립한 기독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살다가 얘네가 중학교로 들어가면서 네. 이제 좀 갈등들이 있었어요. 있죠. 뭐 누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갈등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한 일이 있었는데 네. 아이들이 이제 뭐 싸움을 하고 들어왔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학교 형이 니네 아빠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동생하고 둘이서 힘을 합해서 싸움을 하고 뭐 얻어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했겠죠. 네. 그걸 보면서 지역구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유학을 가게 됐죠. 그 같은 당에 계셨던 뭐 국회의원 하셨던 분 중에 사모님이 MBC PD셨던 분이 계신데 네. 저도 그 비슷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가족들이 너무나 정치인이란 이유로 맞아요. 반대당의 또 뭐 지지자들로부터 또 때로 선생님에게까지 어. 너무나 핍박당하고 고통당해서 그 집도 아마 제가 알기로 다 외국으로 가시고 가정이 너무 힘들어했던 것을 제가 직접 많이 들었거든요. 네. 뭐 그런 일을 다 겪으셨겠죠. 아마 뭐 그러니까 네, 남 집사님 말고도 다른 분들도 다 뭐 그런 일이 있었겠죠. 아이들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저가 힘든 건 상관없는데 아이들은 그러니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역차별을 당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음. 뭐 얘네들도 뭐 또 다 또 늘 옳게 행동하는 건 아니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하여튼 그 안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성인이 된 장남이 이제 뭐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 될 나이가 됐을 텐데 사실 성인이 된 자식을 부모가 어떻게 일일이 뭐 사생활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마약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하셨을 텐데 어떤 과정을 좀 거치셨어요? 처음에 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의 네. 유명한 의사 선생님, 전문가를 예. 만나죠. 예. 만나는데 그리고 또 그래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산소 기도원에도 갔었어요. 예. 사람이 인적이 완전히 없는 산속에서 네. 뭐 걸어 나오기 어려워. 근데도 해요. 해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 갔을 때는 조금 효과가 있겠죠. 아무래도 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있는데 텐데. 이게 근본적으로 또 마약을 할 방법을 찾아요. 또 기관에도 들어가 보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계속 좀 안 하다가 다시 반복, 안 하다 반복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흔히 이게 머리로는 하지 말라고 계속 명령을 내리는데 여기서 몸이- 그 헛헛함 나도 모르게 이제 찾아가는 거겠죠. 그 아마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셨던 네. 다르코 공동체 네네네. 그 임 목사님 네, 예, 임 목사님. 예, 예. 간증 저도 네네네. 얼마 전에 네. 오륜교에서 간증하는 거 가서 네네. 참여했는데 예, 예. 8번 신고를 맞아요. 부인이 하셨다고 예, 맞아요. 성인이 돼서 됐어도. 예. 아마 목회를 하고 그래. 예, 뭐 나서도 나서도 하셨대요. 예. 예. 그만큼 무서운 게 마약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 아는 분이 경험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분명히 본인은 끊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나는 이제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떤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볼 뻔했대요. 어. 소변이 나오더래요. 얘기만 들었는데. 뇌가 변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얘기만 그걸 갖고 있는데 같이 할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소변이 나오더래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그래서 점점 느끼는 건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제가 아들 마약하는 것도 봤거든요. 예. 아 그래요? 네, 봤어요. 취해 있는 상태도 아 보고. 취해는. 근데 그냥 마귀예요. 우리 아들이 아니고. 우리 아들 참 착하고 똑똑한 아이거든요. 네네. 근데 마약을 하면 마귀예요. 그 안에 그냥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고쳐야겠다라고 이제 인지를 한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치료 과정을 이제 시작하는 건데 그때 제가 알기로 무슨 자수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굴레가 점점 되다가 네. 본인도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약을 할 때는 전혀 못 느끼지만 일단 예. 깨어 있으면 그때 이제 본인이 이제 조금 인지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예. 이 상태로 가다 죽겠구나. 그래서 대화를 시작을 했죠. 예. 그리고 도와주신 의사 선생님이 같이 권유를 했어요. 자수해라. 자수해서 이거는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방법밖에 없다. 새롭게 시작하자. 예. 엄청 힘들었어요. 자수할 때. 힘들지.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이제 죄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고민과 고민과 고민 끝에 예. 자수를 했어요. 그래서 증거물과 예, 예. 남은 약을 가지고 경찰서를 갔죠. 예. 그리고 모발도 채취하고 소변도 채취하고 예. 다 해서 했는데 일단 집에 가 있으래요. 아 그래요? 네. 자수하면 그런가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가 있었죠. 예. 근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아무 연락이 그러니까 아마 절차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시간이 한 달, 두 달, 석 달 처음에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시간이 또 흘러가니까 또 약에 손을 댔어요. 일단 한번 약에 손을 대면 이게 정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생활도 안 되고 네.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자수를 권유했죠. 또 자수해요? 2번 자수했어요. 그게 작년 12월이에요. 2번째 자수. 아유 얼마 안 됐네요 또. 예. 자수를 했죠. 예. 그때는 이제 그때도 똑같이 증거물하고 다 가지고 갔어요. 예. 근데 또 집에 가 있으래요. 그래서 가 있는데 또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올 1월 말인가 한 10달 전에 예. 야 이거 안 되겠다. 예. 우리의 힘으로 해보자. 예. 예. 저희는 이제 국가와 공권력의 힘을 빌려서 네네. 격리시키자라고 했는데 일단 그게 안 되니 예. 우리끼리 해보자 해서 병원을 찾았죠. 뭔가 폐쇄병동 같은. 그래서 이제 병원 폐쇄병동엔 여러 가지 이제 이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예. 예. 근데 어떤 데는 보통은 이제 본인이 자의로 들어가니까 네. 폐쇄는 돼 있지만 내가 나오고 싶어야 하면 나올 수 있어요. 있구나. 아 예.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보호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예. 본인도 동의를 해야 되고요. 예.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보호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 나오는 레벨이 있어요. 네, 오. 네, 네. 그 레벨로 본인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예. 병원에. 그리고 1년 반은 최소한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그때부터 마약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단계라고 해서 예. 물론 여기 뇌는 남아있지만 그렇죠. 몸에 남아있는 건 빠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년 반은 있어 보자 라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제가 3월 달에 성지순례를 가게 된 거예요. 예. 올 3월에 병동의 둔재로. 돈체로. 네. 그래도 이제 안전하잖아요. 안심이 네, 되지. 그렇죠. 예. 돌봐줄 사람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를 가고 예. 기도 제목 1 예.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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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진짜 큰 기도 제목 성령을 체험하고 싶어요. 라고 하고 이제 떠났죠. 네. 예. 떠나서 이제 현지에 도착을 했는데 네. 이틀인가 3일 있는데 작은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네. 작은 아들은 형의 그런 모습을 봐서 그런지 얘는 술도 안 먹는 애예요. 네. 근데 형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음. 감사하죠. 네. 근데 형이 병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나와? 어떻게 나와? 어떻게 나왔냐? 아버지가. 말이 되냐? 내가 네. 동의해 준 적이 없는데. 예.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병원에 예. 군인들이 몇 명이 이제 들어왔는데 예. 이 친구들이 수두가 걸려서 들어왔대요. 음. 그러니까 옛날에 들어보던 그 수두가 그럴까? 아직도 있어요? 있대요. 그래서 그 병원에 돌았고요. 돌아요? 저희 아이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 전염병이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병동 안에서는 법정 전염병에 걸린 사람 무조건 나가야죠. 퇴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치료하고 들어와. 그렇지. 이렇게 돼서 나왔는데 얘는 아직 지금 전염성이 있는 상태고 네, 네. 저희 집은 비어 있으니까 저희 집에 이제 혼자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시작됐죠. 야, 얘가 들어간 지 한 2달 뭐 남짓한 애인데 이건 치료가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둘째한테 야, 좀 가봐라. 그랬더니 둘째가 안 그래도 형이 목소리가 이상해서 저희 이제 웬만큼 보면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말투나 이 목소리나 예. 이런 거 보면 알고 문자 보내는 것도 보면 알아요. 그러면 가봐라. 예. 그랬더니 형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고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약속한 게 있거든요. 큰 아들하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가족이 신고하자 라고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신고를 했죠. 신고를 하고 얘는 이제 잡혀갔죠. 아니 그동안에 왜 이렇게 법적 조치가 아무것도 없나요? 자수하면? 그게 아마 뭐 경찰, 검찰 뭐 이렇게 다 복잡한가 봐요. 성취하기가 좀 과정이 좀 어려운가 보네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그건 몰랐는데요. 예.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약이 그 나쁘지만 네. 이게 본인이 혼자 단순 투약하는 애들 있잖아요. 아. 그리고 이게 이제 아주 막 환각이 오거나 이런 상태가 아닌 정도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게 남한테 해코지를 입히진 않아요. 그럴 수 있겠다. 자기 몸을 망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영혼을 망치는데 자기의 데미지를 입히니까 사실 범죄라는 게 남한테 그렇죠. 피해를 준 게 정말 나쁜 범죄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마약을 거래했거나 예. 예.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형량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숫자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그렇죠. 사회적으로 이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가면 이제 가두죠. 가족. 그런데 단순 투약범들은 잠깐만 이제 아직은 이제 금방 풀어주는 풀어주죠. 이런 맞아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엔 저희는 가둬달라고 사실 한 거거든. 네, 네. 근데 안 가둬주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얘가 잡혀갔잖아요. 아. 그리고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어요. 예. 저는 그때 요르단, 그때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첫 단계를 이렇게 나사렛 마을하고 그다음에 갈릴리 호수 네. 거길 지나서 이렇게 요르단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목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되게 막 삼엄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얘기 들었어요. 그랬는데 영장이 기각이 됐대요.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됐다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막 잘 됐네요 그러는데 저희는 아니죠. 정말. 이건 구속시켜달라고 예, 사실은 예, 예. 이제 했던 와. 건데 기각이 돼서 그때 분위기가 그 전까지만 해도 야 오죽하면 가족이 신고했겠냐. 네, 너도 네. 엄마 좀 끊어라. 네. 라는 식의 뭐 이제 댓글이라든지 네, 네. 분위기였어요. 네네. 근데 이 영장이 딱 기각이 되니까 이 프레임이 확 바뀌면서 네. 약간 정치적 프레임으로 바뀌더라고요. 아, 그래요? 유전 무죄. 아. 무전 유죄. 맞다. 제가 국민의힘 출신이니까 봐주고. 막 이런 식으로 완전히 흐름이 바뀌면서 너무너무 제가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고통이 막 그러네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요르단의 어디 산골짜기였던 것 같아요. 예. 하나님한테 제가 막 정말 시체말로 지랄을 했어요. 아,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 저 성령 체험하고 싶어서 왔는데 예. 그리고 아들 이거 치료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낫게 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네네. 아니 21세기의 수두는 웬 수두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애가 걸리고 나오고 제가 여기 안 왔으면 그렇죠. 제가 집에 있었으면 그나마 얘 케어했을 텐데 네. 그리고 영장 기각이 돼가지고 이게 뭡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다 이렇게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걸 하나님이 그냥 만천하에 다 공개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막 너무너무 막 대들었어요. 예. 근데 막 대들다가 그리고 막 고통에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딱 놀랍게 그때 하나님께서 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네가 3년 동안 별짓 다 해봤지? 뭐 전문가도 만나보고 뭐 예. 기도원에도 보내보고 다 만나봤지? 안 되지? 이거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예. 이거는 나한테 맡겨. 근데 딱 그 제가 하나님한테 그걸 딱 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맡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정말 놀라운 네.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불과 1분 전에는 제가 막 고통스러웠는데 네. 딱 1분 후에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고 이제 제가 편안해진 마음으로 이제 다른 성지순례 가신 분들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예. 거기서 이제 제가 그 김병삼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오늘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 비행기도 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 이게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다. 예. 하나님한테 맡기면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예.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온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진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고 이제 저는 귀국 준비를 했어요. 다음날 비행기를 다른 분들은 떠나고 네. 공항을 가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미 이제 그때 한국은 주일 저녁이니까 예. 우리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하나드림 교회 네. 우리 안영주 담임 목사님 설교를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예. 비행기 안에서 드려야지. 예. 그러고 이제 비행기를 탔죠. 예. 그리고 이제 비행기에 쫙 올라가고 마음은 너무 편했어요. 하나님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그 전날까지만 해도 저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네. 어떻게 좀 해볼까 막 이러면서 했는데 아유. 그 순간부터는 그냥 다른 그 걱정해 주신 분들한테 하나님이 해주시기로 했으니까 걱정 없습니다. 네. 그리고 편한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어요. 예. 그리고 비행기에 촥 올라가고 이제 그 아내하고 둘이서 네. 예배를 드리는데 야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그날 오병이어 기적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갈릴리 호수도 갔다 왔잖아요. 네.
딱 그때가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그 무렵이에요. 그 3월 달 그때가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예. 근데 너무 아름다워요. 아, 그래요? 거기가 쫙 푸른 물가에 꽃이 만발했어요. 노란 꽃이 이렇게 만발하고 예. 그 언덕이 이렇게 조경이 평평하거든요. 상상을 하니까 5천 명의 어른들과 한 10,000명 넘는 그렇죠. 그 성도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 빵을 먹고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물고기를 먹고 얼마나 배부렀겠어요. 네. 행복하고 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한 그 장소를 다녀왔는데 예. 그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 무리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예. 그날 저녁에. 예. 그리고 다음 날 또 모여요. 예. 예. 그때 예수님이 좀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아. 뭐라고 야단치시냐면 어제까지 너희들이 나의 기적을 체험하러 왔는데 오늘은 또 떡과 물고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면서 설교의 말씀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 무리로 끝나지 말고 이 기적과 체험을 가지고 제자들처럼 남들에게 전파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가 되라.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는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아들은 내가 책임진다고 했지. 네 아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 다른 아이들 마약 때문에 영혼이 지금 말라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말씀을 딱 주시는데 정말 막 이 기쁨? 예, 예, 예. 요즘 제가 이 수건을 계속 갖고 다니는 게 계속 성령 체험이면서 계속 네, 네, 네. 아, 그래서 아유, 왜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때부터 막 신이 나는 거예요. 네. 야, 그래. 회사 열심히 하자. 돈도 많이 벌자. 예, 예.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미국의 상황, 마약하는 아이들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 하실 거예요. 그럼요. 이게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럼요. 아이들을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예. 그걸 위해서 일을 하자. 예. 그리고 이 일을 교회하고 함께 하자. 예. 그리고 저는 제가 열심히 사업해서 좋은 사람들하고 돈 열심히 벌어서 네. 합하는 대로 마음이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또 이 일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같이 일하고 이런 일을 하자라는 마음을 딱 주셔서 그때 이후에 저는 거의 이렇게 붕붕 날아다니고 있어요.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네요, 이제. 그럼 지금 아드님은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아들은 감옥에 있죠. 아, 그 후에 네, 이제 기소됐어요? 재판을 받았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구속됐으니까. 구속됐어요. 예. 그리고 거기 이제 제가 참 이거 조서 받을 때 예. 네. 원래 제가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그러고서 이제 한국을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한국을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얘가 이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 날 또 다시 갔더니 그때는 할머니 집에 가 있었거든요. 네.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예. 그래서 둘째 날 갔더니 얘가 또 마약을 한 것 같아. 네. 그래서 너 왜 했냐? 그랬더니 아, 아빠 그냥 저 신고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신고했어요. 자수하지 그러냐 그랬더니 아, 자수는 뭐 해봐야 또 신고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신고를 했고요.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인 조사를 받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지. 거기다가 그냥 명확하게 썼어요. 예. 판사님, 저희가 바라는 건 사회부터 격리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 받고 2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았죠. 2년 6개월이요? 네.
기네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 예. 저와 저희 가족은 검사님하고 판사님한테 감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일단 검사님이 치료 감호를 청구해 줬어요. 얘는 치료가 필요하다. 예, 예. 감옥은 가지만 네, 감옥 네. 가서 치료받아야 된다. 네, 네. 근데 판사님이 그걸 받아줬어요. 그리고 실형을 내려줘서 2년 6개월 중에 2년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물론 감옥이에요. 예,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국립법무병원, 옛날로 치면 예. 공주치료감호소.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서 이제 곧 아마 그쪽으로 옮기게 될 거고요. 예. 2년 동안 치료를 받을 수가 있죠. 얼마나 감사해요.